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백론 1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은 겁나 빨리 가죠. 어제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보면 위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이 사주원국 본인과 가까운 육친들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설정과 구중의 방법들이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남자의 사주의 해석을 해보기로 한다. 남명사주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기축의 무진월 을사일의 기해시네요. 그러면은 이 남명은 진월의 신금일주죠. 그러면은 진토는 무지는 정인에 속하고요. 그리고 기축은 편인에 속하고, 그리고 편인이 상관을 갖고 있네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그 지지의 것까지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축에 들어있는 거는 식신, 비견, 편인이 들어있고, 진토는 편재, 식신, 정인이 들어있고, 을목이 편재잖아요. 그리고 사화 속에는 겁재가 들어있고, 무토가 들어있으니 정인이요. 그리고 화, 병화가 들어있으니 정관입니다. 그리고 일주하고 일지가 합이죠. 병신합으로. 그리고 해수에 들어있는 간목기 편재요. 그리고 임수는 상관이요. 편재가 아니라 간목이니까 저기 정제겠네요. 정제. 그리고 무토가 들어있으니 정인이 들어있고. 음음이니까 남자는 음음이면 역행이죠. 역행. 그러니까 대운이 정묘, 병인, 을축, 갑자, 개해, 임술, 신유로 해가지고 흐릅니다. 현재 이 사주가 목에서 수로, 그 다음에 수에서 금으로, 목, 수, 금으로. 그러면 재에서 식상에서 비겁으로 흐르는 대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천간으로는 관에서 재에서 식상으로, 그 다음에 비겁으로 흐르는 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재생관을 하고 그러니까 식상생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식상운이도 식상에서 나중엔 도식이 되고, 임술운에는 도식이 되고, 그 다음엔 비겁운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격이 정인격이죠. 정인격. 1번 격구. 신금이 진월에 출생하여 실시되고, 신금은 원래는 신유술월에 태어나야지 되는 거죠. 금이니까. 세 개의 토가 진과 축과 진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은 무토 기토가 진월에 축에 연지에 있는 그 토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첫 번째. 사화의 생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인이, 그러니까 인성의 생조를 받고 있는 거죠. 화생토해서 생조를 받고 있다. 충금은 원래 유약한데 이렇게 인성토가 중첩되니 이롭지 못하며 모자멸자가 되니 그 해로움이 크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금이 봄에는 습이 많기 때문에 목도 많고,
목이 많으니까 습이 많은 거죠. 습이 많아서 유약한데 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어요. 근데 인성토가 중첩되니 모자멸자가 모친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신에 대한 그 참견이나 도움을 되게 많이 주니까 나약하다는 얘기죠. 의지 박약하고. 원국에 토가 많아 매금되니, 원국에 토가 많아 매금되니 신금일주가 제일 필요한 것은, 이건 용신 얘기죠. 간목이 와서 소토를 시켜 금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수가 와서 목을 생조하고 아울러 금을 씻어주니 그 광채가 밖으로 크다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용신이 뭐예요? 해수 속에 간목, 진토 속에 을목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수가 와서 목을 목을 생조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해수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해수가 용신이겠네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시지의 해수 중 임과 갑이 세력이 없어 고립되고, 그러니까 해수의 세력이 없다는 건 여기서 비겁이 와가지고 금이 와서 해수를 생해 주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화로 극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 그리고 시간에 기토가 간목과 합의되고 일지사화가 시지 해수를 충하여 용신의 힘을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용신이 큰 힘을 얻지 못해 그 복기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춘의 진은 목의 여기가 되므로 아주 미약하나 일조 생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진토가 여기에 목기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조금 일조에게 도움이 된다 이 얘기죠. 성정은 신금은 원래 음유한데 왕한 인성의 생조를 받고 천간의 상관과 편재 혹은 겁재가 투출되지 않아. 상관 편재하고 겁재가 있으면 외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 겁재가 없으니까 내향적이며 자애하나 체면을 중시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인이 왕하여 이주에 투출하고 기토가 그 연주의 기축으로 투출되어 있고, 그리고 시지에 기토가 해수를 깔고 앉아 있죠. 이주에 투출되고 기신이 되니, 인왕에서 그러니까 편인이 기신이 되니 성격이 고독하며 사람들이 많고 번잡한 곳을 싫어하고 종교와 인연이 깊다. 편인이 강하고 재성에 제함이 없으니 평생 홀로 있는 것을 좋아. 감기가 낫질 않아가지고요. 좋아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바쁘다.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배움을 좋아하니, 이거는 인성이 많으니까요. 그 뜻이 범상치 않으나 인성이 많고, 신이 약하니 하는 일이 종종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이며 환상해졌고, 인내력이 결핍하여 배움이 크다 하나 얻는 것이 적으며 특수한 영역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인성이 기신이기 때문에 장점을 아니라 단점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제가 용신이 되니 간목 용신이잖아요. 해준 간목. 사람이 인자하고 처세가 정직하며 속임이 없다. 정제가 용신이 되니까 그래요. 정관이 불잡, 칠삭과 혼잡이 없다. 이런 게
불잡하니 하고 일지에 있으니 충금의 한기를 몰아내고 연금하니 하는 일은 광명정대하며 군자의 풍모가 있다. 그러니까 사화로 저기 관이잖아요. 관으로 그러니까 화급금을 해가지고 한기를 몰아낸다. 따뜻한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쉬운 거는 해수에 충이 있어 상관과 정관이 서로 상충되니 공직의 공명함을 얻기는 힘들다. 상관경관하니까 이게 상관정관한다는 거는 해수 속에서 있는 해수 자체가 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가 상관이니까 임수하고 그 병화하고 상관경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이 희용이 되니 재능이 다능다재하며 문무르가 겸비되어 스스로 뜻과 소리가 크고 높고 크다. 토가 중첩되니 위인이 도누하고 믿음이 있고 정이 깊어 오히려 남으로 하여금 사기와 능욕을 당하기 쉽다. 육친의 3번 육친 편인이 연주 청간 지지에 있으니 조상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수고한 자이며 모사는 많으나 오히려 얻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편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인은 제자리에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힘이 있었다. 할머니는 조모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인성이 많고 재성이 약한데 다시 재성이 충을 당하니 어머니가 각권을 쥐고 인성이 극왕되나 그러니까 인성이 많고 재성이 약한데 다시 재성이 충을 당하면 재성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각권을 쥐고 있었다. 인성이 극왕하니 종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인이 정인보다 강하니 어머니가 장수하지 못하며 연월주가 모두 귀신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편인이 정인보다 강하다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강하고 엄마보다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강했다는 얘기죠. 연월주가 모두 귀신에 해당되고 식상과 재성이 보이질 않으니 출신은 한빈하며 조상의 음덕이 적다 하겠다. 그러니까 신세 제약하여 나는 너무 약하고 쟤도 너무 약하여 그러니까 부친이 유산이 적으면 유지하겠으나 내가 재관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도 신이 약하기 때문에 물려줘도 그걸 유지하지 못한다. 유산이 많으면 이를 지키지 어려우니 파폐하여 지속되기 어렵다. 세 번째, 처궁의 정관이 일간과 암합하여 처의 애정을 많이 받으나 아쉬운 것은 신약 난임에 있다 할 것이다. 정제가 처궁에 있지 않으니 정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해수의 간목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지론에 있는 거예요. 처궁에 있지 않으니 부부간의 인연이 약하다. 이것은 남편을 구속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재성이 용신이 되어 아내의 조력이 매우 크고 처가의 가권을 지어 경영 능력이 나보다 탁월하게 처가 가권을 지고 나보다 탁월하다는 고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처로 하여금 가게 살림을 하게 함이 옳다. 처에 귀신이 앉아있고 처성인 용신 재성과 서로 사해충 해중 간목 재성으로 상충상극하니
부부간의 감정이 소원해지겠으며 한두 번 혼인 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거는 관성이 재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관이 있기 때문에 저기 뭐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로 충이 되니까 그 원인이 모두 돈과 재물 또는 돈재물 자식으로 인한 것이니 이거는 이제 재성과 저기 뭐야 관이 극을 하니까 남명이니까 관은 자식이요 재성은 돈과 재물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이니 이것은 정관과 정제의 충국 사회상충운의 이남이며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가 요구됨을 잊지 말라. 사업운으로 보면 토가 많아 매금되니 중대한 직책은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업무를 단독적으로 담당하는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인성이 많아 신 자체가 약한 자는 조업을 개성하기 어렵고 고향을 떠나 독립할 것이며 인성이 파한 후에 출세할 수 있다. 아마도 어머니가 세상을 사망한 후 진정한 독립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다. 신약에 재성도 약하니 사업에는 이윤을 얻기 힘들고 공직이나 자유업의 경영 혹은 특수한 영역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성도 약해요. 신약하고 재성도 약하니까 사업으로 이윤을 얻기는 힘들고 공직이나 자유업의 경영 단독으로 하는 일은 저기 뭐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힘들고 특수한 영역에서 발전할 것이다. 이거는 편인이 왕하기 때문에 특수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한 오직 자신의 힘으로 창업하게 되고 사행심을 경계해야 되며 만약 타인을 도움을 얻는다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혼자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혼자 따로 뭔가 하게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야지 타인의 도움으로 투자를 받아서 하게 되면 아까 인왕하잖아요. 인성이 왕하다는 거 인성은 윗사람이고 관도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를 해주는 사람들 나한테 위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인왕하니까 계속 참견하는 거죠. 그들의 공제와 견제에 의한 곤욕스러움이 나날이 클 것이니 합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재원은 겁제에 의한 화가 있으니 화가 있으니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면 재물로 인한 곤란을 겪게 되니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하나 둘이면 족하다. 이거는 이제 신이 너무 태약하기 때문에 근도 없잖아요. 축토 안에 있는 거. 신이 너무 태약하면 겁재가 용신일 수가 없다는 게 어디에 상명통인가 어디에 나오는데 신이 너무 태약하면 보조하는 게 오히려 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이 너무 태약하기 때문에 비겁이나 인성이 그러니까 신이 약하면 비겁이나 인성이 용신이잖아요. 나가 힘이 약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너무 약한 거는 도와주면 오히려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비겁운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좀 달라지죠. 비겁운이 오게 되면 그때는 신태약에서 신약이 되니까 인성이 용신이 되고 그리고 겁재가 용신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서 인성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비겁운이 60세가 넘어서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후에 내 자녀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시지의 용신 정제가 역마에 앉아있고 용신 정제가
해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에 앉아 있다. 또 사에게 충을 당하니 밖에서 재물을 구하게 되는 징조이므로 일평생 직업으로 인한 변동수가 많고 또한 타향에서 객사할 확률이 크다. 다시 시주의 역마가 쌍두마, 연지와 일지에 서로 역마가 되어 연지와 일지에서 서로 역마가 된다는 얘기는 시주의 역마가 연지와 일지에서 서로 역마가 되어 라고 얘기하면 해수하고 축이거든요. 근데 뭐일까요? 충을 당하여 본인이 말년에 가정과 처자의 리다 취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일들이 많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주에 기신인 편인이 많아 육친의 인연이 박약하니 응? 이 고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쟤는 약하고 내가 쟤는 약하고 인성이 많으니까 보면 역마에 앉아있다. 연지와 시지에 그러면은 일지에서 연지와 일지에서 그쵸 사해로 사와 저기 뭐야 해수로 쌍두역마죠. 쌍두역마. 일지가 아니라 저기 봐 시지라는 줄 알고 연지와 일지라 이건 시지와 일지에서 서로 역마가 돼요가 맞죠. 이게 연지는 축인데 연지가 일지와 사유축 이렇게 해갖고 금국을 이루는 건데 유금을 불러해서 이게 뭐 그 부분이 연지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지와 일지에서 서로 역마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충을 당하여 이렇게 신체는 선천오행으로 정화의 심장이 쇠약하고 정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약하고 신금폐 역시 약하며 그쵸 나도 약하니까 그리고 무기토의 비위가 최고로 강하니 흉막교계의 부분에 극단적으로 평형을 잃어 평소 신계, 위격, 오심, 정충 등의 느낌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금이 태약하니 폐 역시 약하고 정화가 없으니 심장이 안 좋고 무기토가 왕하니 소화기관 쪽에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간 신금은 폐가 약한데 강한 습토에 묻혀 당하니 오행 중에 정화가 없어 혈기가 고르지 않고 기가 뭉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정신적 불안과 정화가 없으니까 화는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가져오고 혈액이나 이런 심장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그리고 눈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화는 몸의 체온에 관련한 부분, 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걸 관여하는데 이게 몸이 너무 차갑거나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있어야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오행의 순환은 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나 여름생은 뭐 화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춘생인 경우에 화가 없다. 그리고 그 가을생도 어느 정도 뭐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수월부터 해가지고 화가 없다. 수월에는 원래 술충 정화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겨울생과 봄생에 화가 없으면 순환이 안 되고 얼어 있는 거거든요. 봄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다행히 저는 화가 없는데
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제가 진월생에 저기 뭐야 청명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 저기 뭐야 자연적으로 기운 자체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순환은 되는 거죠. 저도 평생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최대한 저기 뭐야 그 걷는 거 조금 낄짝거리는 운동은 하는데 격한 운동은 저도 잘 못해요. 숨차고 이래서 정화가 없어 혈기가 고르지 않고 기가 뭉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정신적인 불안과 혈압이 높은 경향이 있다. 간목은 담 역시 허한데 충을 당하여 더욱 약해지니 평소에 악몽이 많고 신경, 관절, 풍습, 황달 등 질병에 주의 바란다. 간목이 그 저기 뭐야 간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신경계통하고 그런 부분에 관절 부분 목이니까 또 관절에 속하죠. 그리고 이 원국제의 전국적 기세를 보아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평소 자극적이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함으로 간담 기능을 보호하고 심장과 폐활량과 기관지를 보호함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함께 하길 바란다. 그리고 수명, 우리는 한눈에 56세 임술대운이 불리함을 알 수 있는데 임술대운이 왜 불리할까요? 첫 번째 그 불리한 이유, 임수가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그 저기 뭐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첫 번째 해수가 움직였어요. 시지가 움직이는 거고 임수는 상관이니까 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적인 소모가 들어가야지 돼요. 술토는 화의 고예요. 그러니까 해수가 움직였으니까 사화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축토하고 술하고 충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진술충우라고 있기 때문에 월지도 건드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도 설해야지 돼. 그리고 인성도 같이 움직여. 그러니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서 움직이는 거니까 불리할 수 있다. 그 불리한 정도를 갖고 생사 일을 논단할 수 있다. 다음에 세 가지 추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전신인묘. 신금의 묘가 축토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음충제. 반음충제라는 건 임술이 뭐하고 그걸 하느냐면 기토하고 그 저기 뭐야 여기 보면 무진하고 전격적으로 부딪히기는 한 거죠. 토국수하고 무진, 임술. 그러면 얘는 토국수로 임술을 극하고 진술 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음된다. 서로 위아래로 충하는 걸 보고 반음이라고 하니까 반음충제 그리고 회제이조 상충으로 술운중 3년의 시간이 위험하다. 즉 61세 기축년은 대운과 천극지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축년과 기가 토국수를 하고 대운 임수를 극하고 저기 뭐야 그 뭐지 충미술 해갖고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거 그 천극지영인데 더욱이 교회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바뀌는 운 임진년은 명세의 운이 충하여 신금의 묘지가 인축토를 형하여 65세 계사년
난사, 그러니까는 그 사가 충해하고 시주가 천궁지충되어 시기적으로 흉함을 알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술이 진도 극해, 축도 움직여 형해, 그리고 그 해수는 원래 수레해가지고 충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토국수도 되니까 토국수가 되고 임수가 저기 해수가 임수로 저기 투출돼서 움직이는 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술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또 움직이니까 해수도 충하고, 그리고 65세 때는 계사년이 된대요. 계사년. 그러니까 사해충이 일어나죠. 천궁지충이 되어 시기적으로 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 3년간의 시간은 더욱 주의를 바라며, 만일 덕을 쌓아 선업을 많이 닦으면 67세 을미년이 되면, 그리고 70세 무술년까지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을미년에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신유대운이 되어 원명국과 사유축이 되고 금국을 이루니 용신간목을 엄중하게 상하게 하며, 을미년과 연주는 반음이 되고, 을미년과 반음이 되는 게 연주가 기축이잖아요. 기축, 을미년이 왔어요. 목국토를 하죠. 사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위아래가 다 같이 극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유 원국면과 사유축에 대해 금극목이 되니 용신간목을 금극목이 돼서 하면 원국이 그러면 사유축이 되는데, 사유축이 되면 금국을 이룬 거죠. 그러면 신금한테는 유리한데, 용신인 해수 안에 있는 간목이 있잖아요. 간목을 금이 극해서 다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금국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신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리게 되니, 용신이 움직여서 엄중하게 상하게 하니, 을미년 용신이 영신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힘들다. 용신 묘지가 되어 위험하고, 을미년이니까 용신을 금국으로 해서 간목을 극했는데 묘지를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입고될 수 있다. 무술년은 다시 상기하니 진중에 을목 무술년이 다시 오죠. 그럼 무술년이 오면 정인이 또 왕해져요. 기신인 정인이 왕해지고, 진토 속에 을목이 미근의 뿌리가 뽑혀 는 진술충을 한다는 얘기죠. 진술충을 해서 없애버리니까 그나마도 재 하나 더 있던 을목이 뿌리가 뽑혀, 이런 경우는 간담 질환으로 많이 사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명거사의 육친직관에서, 이거는 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기는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명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원래 말이 좀 씨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함부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명도문에서 사용하는 육친관계를 빠르게 보는 법을 소개한다. 이것은 대만 명리대가인 광영선생의 동문학설인데, 그 응용되는 것이 간결하고 임상학적으로 가치가 아주 크다 할 수 있으며,
열심히 연구하며 명리학 육친 부분에 새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잘 습득하여 광현 선생의 경험과 학설을 첨가 없이 옮겨 놓는다. 남명입니다. 기해년 정축월 신묘일의 신묘시네요. 축월의 신금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축월이면 화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축월은 꽁꽁 언 땅이기 때문에 화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축월, 해월은 그리고 인월은 병화가 필수입니다.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게 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살기가 좀 괜찮냐 안 되냐, 마음이 좀 편하냐 안 편하냐가 가장 여기에 자축월의 병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광현거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셨을 겁니다. 본명식에 있는 하나의 특수한 형상은 명국에 두 개의 편인이 있어. 신금의 편인이 여기에 있죠. 기와 축으로 편인이 있어 모친이 둘이며 편제가 둘이니, 여기 보면 편제가 둘이죠. 부친이 둘이며 신금이 두 개이니 형제가 2인이라는 것이다. 정말 간단 명리하고 단편적으로 본 거죠. 팔자 명리학 중 형제가 몇이고 자녀가 몇이라는 것은 100% 적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본조는 재성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니 대운에서 을이나 갑으로 흐를 경우 그 운에 부친의 좋은 시절이라 할 수 있고, 볼까요? 재성이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니 대운에서 을이나 갑으로 흐를 경우 운에서 부친의 좋은 시절이라 할 수 있고, 본조의 인성은 천간에 투출됐잖아요. 투관되고 지지에 통군하니 술토 인성운에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본조가 관인상생인데, 그쵸? 여기 보면 관인상생이 가장 크죠. 본조가 관인상생인데 대운에서 비교적 길고 왕왕 관인운이 없고, 이게 대운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관성이 용신이나 아주 약하니 그 자식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분의 격이 편인격이죠. 편인격. 편인격이면 앞에 관이 있어야지 되는 게 맞죠. 응? 편인격이니까. 관이 생조해야지 민성에서 같이 다시 나에게 오는 거니까. 화생토가, 화가 관이, 정화가, 조우적으로도 정화가 용신이 맞죠. 관성이 용신이니 아주 약하니 그 자식이 발달하지 못한다. 명국의 두 개의 편제가 관성을 생하니, 그쵸? 묘가 목생화로 생하니 자녀가 7인이다. 이거는 명국의 인성 두 개의 묘목과 극을 하니 두 분의 모친과 부친을 모셨다. 중년 술유 신의 묘목 처성이 극제하니 그 처가 일생 다병하고 불발하며 그 시기에 처의 형제자매 역시 불발하고 상해가 있었다. 뭐 이러는 거죠. 실내 2번부터는 내일 읽겠습니다.